네, 안녕하세요. 로열 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혼다의 CB1000R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고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입체감이 뛰어나고요. 입체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럽습니다. 파츠들 사용한 것들이 하나같이 마감이라든지 품질면이 훌륭한 제품들을 사용했고요. 보시면은 뒤가 짧은데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들죠. 저 엔진부터 시작해서 뒷타이어와 시트 사이에만 살짝 좀 떠 있는 게 보일 뿐 차가 꽉 찬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게 바이크의 주행 질감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경우에는 헤드램프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네오 레트로라는 컨셉트에 맞게 클래식한 동그란 형태는 살리면서 또 전구류는 모두 LED를 넣어서 첨단적인 그런 느낌을 잘 버무린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주행등 역시 LED를 써서 하얗게 빛이 나고요. 앞뒤 모두 LED 타입입니다. CB1000R은 스로틀 바이 와이어 방식이어서 더 직관적입니다. 앞 포크는 슈와제 포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포크는 왼쪽에는 댐퍼하고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프링만 들어가 있습니다. 포크의 직경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면의 모든 충격을 다 흡수해 줄 것 같고 타이어가 절대 땅에서 접지를 잃지 않게끔 유지해 줄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어쩌면은 그 CBR1000R 파이어블레이드보다도 얘 그 서스펜션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CBR1000R을 작년 가을에 탔었으니까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 브레이크는 지금 토키코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더블 디스크 방식이고 앞뒤 모두 ABS는 기본 적용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은 이따가 주행 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칼 같습니다. 몇 번 좀 급정거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측했던 멈추는 시점보다도 브레이크가 더 빨리 멈추는 그 정도로 제동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폴드 보시면 이 모터사이클 이 엔진은 이전 세대 CBR1000R의 엔진을 새로 설계한, 새로 가다듬은 엔진이고요.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답게 6000에서 8000rpm 사이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게끔 실용 영역에 중점을 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행 CBR1000R과는 엔진이 다른 엔진이에요. 그리고 엔진 케이스가 참 멋지죠. 기계적인 조형미가 참 멋집니다. 이런 절삭 가공 해놓은 거 보면은 지금 뜨거워서 못 만지겠는데 굉장합니다. 거의 뭐 두카티 수준인 것 같아요. 이쪽 그리고 풋패드 역시 좋습니다. 이런 힐가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마감이라든지 모든 게 훌륭합니다. 그리고 뱅킹 센서는 되게 길죠. 너무 눕지 말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CB1000R의 어떤 핵심 피처라고 할 수 있는, 눈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 탱크. 보시면 이게 플린지리스 연료 탱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음매가 없습니다. 보면 마치 한 덩이로 만든 것처럼 되게 매끈하죠. 마치 무슨 형틀에다가 넣었다가 그대로 뺀 것처럼.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 도장입니다. 도장 상태인데 페인트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몇 번 덧칠을 하고 뭐 코트도 입히고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장 상태는 가히 최근에 봤던 혼다 모터사이클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아프리카 트윈의 스페셜 버전을 봤더니 그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다가 이렇게 페인트에 신경을 많이 썼었나 싶을 만큼 좋은 것 같아요. 꼭 RI 헬멧 보는 느낌입니다. 이 혼다 엠블렘도 그리고 고급스럽죠. 일반 그냥 날개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배지를 박아버렸어요. 또 차체 곳곳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곳이 눈에 띕니다. 라디에이터 슈라우드와 리어 허거는 보기엔 플라스틱 같은데 두들겨보면 질감이 다릅니다. 모델명을 음각으로 새겨놨는데 디테일하게 다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CB는 점점이 박음질한 것처럼 해놓고 1000R 이 부분은 선으로 그은 것처럼 해놨습니다. 또 브레이크액 리저버도 보시면 일반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고급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애프터마켓에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만큼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은 여기 이렇게 프리로드 조절하게끔 돼 있고요. 멋지죠? 빨갛게 해놔서 좀 고성능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머플러는 지금 이 모터사이클은 순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손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머플러 모양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도 지금 제가 주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괜찮습니다. 물론 뭐 이제 튜닝할 수 있는 머플러들이 꽤 나오긴 하겠지만 처음 출고하신다면은 뭐 큰 아쉬움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도 일단 훌륭하잖아요. 거기다 뒤 서스펜션은 모노 스윙암이어서 휠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멋져요. 텐덤 풋패드도 훌륭하고요. 텐덤 풋패드가 없어도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를 뒤에 태우고 다니는 것보단 혼자 타는 게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로 돌아가 보면 테일램프도 LED, 역시나 LED 타입이어서 약간 두카티 스크램블러도 이런 식이긴 한데 800짜리들, 그리고 넘버 플레이트가 두카티 디아벨이나 스크램블러 800 아이콘처럼 로우 마운티드 스타일입니다. 스프로켓 허브 역시 절삭 가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멋지게 드러나는 휠과 머플러까지 갖춘 오른쪽과 조금이나마 균형이 맞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계기판을 보여드릴게요. 키 온을 해보면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고요. 전부 풀 디지털 방식 스크린인데 왼쪽에는 또 재밌게 이제 RPM 게이지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가운데 기어 단수를 표시해놨고 옆에 연료 게이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속도계 크게 돼 있고요. 왼쪽 버튼들은 계기판을 조절하는 버튼들이고요.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킬 스위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버튼으로 다 조작을 하고요. 이 버튼 마감도 훌륭해요. 지금 패스등이라든지 아니면 이 버튼 눌리는 느낌과 이 모서리들을 부드럽게 매끈하게 마감해 놓은 것조차도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밑에는 트립 컴퓨터가 표시가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레버들로 조작을 하는데, 셀렉트를 누르면 이제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는 4가지입니다. 스포츠, 유저, 레인, 스탠다드. 스탠다드, 스포츠, 레인은 설정이 프리셋이 되어 있고요. 유저는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컨트롤, 엔진 브레이크, 그리고 파워인데, 보면은 셀렉트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들어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어, 에코, 뭐 레브 C, 레브 W, 오프 이런 걸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버튼은 이 앞에 달린 이 T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 불이 참 재밌어요. 기어 변속 인디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연비 주행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색은 가장 좀 어떤 연비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빨강색까지 변하거든요. 녹색, 파랑색, 뭐 보라색, 이따가 주행 중에 이제 보시면은 꽤 많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기판에서 불이 깜빡거리는 부분은 참 자세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건 매뉴얼을 저도 보고서 이해가 됐는데 지금 매뉴얼 영상이 좀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설명으로 해드리자면, 오프 모드는 일단 저 깜빡거리는 불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레브 W 같은 경우는 기어 인디케이터 불인데 변속할 때쯤 되면 이제 레드존 치기 전에 하얀 불이 깜빡거리게 되고요. 레브 C 같은 경우는 RPM이 올라가면서 저 불 색깔이 파랑, 녹색, 보라, 그리고 끝에 가선 빨강, 이 순서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엔진 회전 구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에코는 말 그대로 에코 모드고요. 기어는 기어 단수에 따라서 또 색깔을 달리하고요. 모드에서는 모드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포츠, 유저, 레인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각 모드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해주는 겁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키 디자인도 괜찮은 거가 짧아서 뭐 주머니에 넣기에도 편하고요. 작지만 마감 훌륭합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이렇게 돼 있고 닫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트 밑에는 매뉴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공구가 있어서 혹시 모를 어떤 타이어 펑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할 적에, 이거는 그리고 헬멧 골입니다. 이렇게 걸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숭하죠? 그냥 갖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밑에는 그리고 이 공구가 들어가더라도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충격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넣고 다닐 만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트 포지션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CB1000R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는 얘기들이 외신에도 꽤 나오더라고요. 시트고는 830이고요. 제 키는 이제 177cm고 앉았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차 상태에서 이 정도 포지션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부츠를 신긴 했습니다만 양발이 충분히 닿고요. 그래서 왜 시트고가 높다는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CB1000R은 시트고는 신장 177cm 라이더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불안하게 막 정차 시에
발을 깨갱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좀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만 생각해보면 이 연료 탱크가 보신 것처럼 굉장히 우람하거든요. 여기 이제 허벅지 니그립할 수 있게끔 쏙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좀 차가 박력 있는 것 때문에 높게 와닿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발을 뭐 기울이더라도 차의 높이가 높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라이딩 포지션은 지금 이제 발은 디디고요. 보면은 살짝 상체가 수그려지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키드류 바이크들 보면은 뭐 모토라드의 스차날, S차날도 그렇고 두카티의 몬스터류도 그렇고 또 야마의 MT 9 아니면 뭐 10 모델들도 그렇고요. 그 비슷한 포지션이 나옵니다. 살짝 수그려지고요. 달릴 때는 바람이 물론 이 헤드램프를 맞고서는 이제 라이더의 뭐 헬멧에 맞겠지만 그런 걸 생각할 적에는 어느 정도 쏟아지는 자세여서 레플리카랑은 또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스포츠 네이키드의 전형적인 자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에서는 보시면은 뒤에 이 엉덩이 시트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지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체를 좀 더 수그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고속에서 좀 더 공기 저항을 좀 줄이려고 할 적에 수그리는데 좀 자세에 도움이 되는 시트 형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승을 해보겠는데요. 시동을 걸면 약간 엔진 소리가 그 BMW 모토라드 S1000R 그러니까 S 엔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절절절 끓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146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10.6kg 포스미터입니다. 출발해보면은 가속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CBR 1000R보다 빠른 것 같아요. 초기 가속은 레플리카보다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행 CBR 1000R의 엔진을 디튠한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이전 세대 CBR 1000R 엔진을 재설계해서 새로 만든 엔진입니다. 그 이유를 좀 뒤져봤더니 새로 개발한 그 CBR 1000R 엔진을 디튠해서 한 엔진의 성능보다 이전 세대 CBR 1000R 엔진을 재설계해서 만든 엔진이 CB1000R이 추구하는 중속에서의 펀치력에서 더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다 개발진에서 새로운 엔진을 디튠해서 넣지 말고 그냥 기존 엔진을 새로 만들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달려보면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네이키드 바이크들 보면 비슷하게는 뭐 두카티의 몬스터 1200S라든지 1200 모델이 있을 거고 BMW 모토라드의 S1000R 모델 또 야마 모델들이 있을 텐데 그 모델들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좀 꽉 찬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말로 설명을 참 하기가 어려운데 달려보면 아까 그 설명드릴 적에도 바이크가 이렇게 그 빈틈없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와의 독립식 포크 왼쪽에는 댐퍼를 넣고 오른쪽에는 스프링을 넣은 이 포크의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어떤 노면에서든 거의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는 구석이 없고요. 안정적으로 자세 잡는 게 정말 두 박자 다른 바이크에서는 세 박자 걸릴 거를 얘는 두 박자 아니면 1.5박자에 잡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스로틀 바이 와이어 방식을 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렇게 직관적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로틀을 살짝만 감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스로틀을 라이더가 감는 족족 다 받아들여줍니다. 소리도 역시 지금 이런 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국도를 달리고 있어서 3단 4단 달리는데 아쉽지 않네요. 전혀. 오히려 순정 상태의 머플러 배기음을 들으면서 달려도 충분히 사기통 절절 끓는 듯한 우렁찬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역시나 이 리터급 네이키드 바이크에서 몸놀림이 어떻게 잘 돌아나가고 하느냐인데 몇 번 큰 코너들을 깊은 코너들을 돌아봤는데 섬찟함과 짜릿함이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길게 나온 뭐 뱅킹 센서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많이 누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지금 초반이라서 마음 놓고서 감거나 뭐 눕히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차가 기가 막히게 바라보는 쪽으로 돌아나갈 적에는 이게 괜히 옆에서 봤을 적에 뒤가 짧아서
그러니까 숏테일이라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돌아나갈 시간이 남았을 것 같은데 이미 꼭지점을 찍고서는, 그리고 몸은 이미 스로틀을 감고 있더라고요. 탈출을 하고 있어서 마치 꼭 자동차로 치면은 날카로운 스포츠카들 보면은 운전자가 대처하기 전에, 운전자가 이미 준비하기 전에 탈출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몸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바이크에서도 특히나 이런 네이키드 바이크에서도 이런 걸 느낀 게, 그러니까 4기통이라서 이렇게 좀 매끈하면서도 날카로운 게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놀라웠습니다.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시스템은 모터사이클의 성격을 버튼 하나만으로 이렇게 휙휙 바꾼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호가 걸렸으니까 한번 좀 바꿔볼게요. 멈춰서 버튼을 그냥 누르는 것만으로 되는데, 자, 이 셀렉트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은 보시면 이제 선이 옮겨 다니잖아요. 이 선으로 이제 고르고 있는 메뉴를 한눈에 와닿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렉트를 해서 바꾼 유저에서 이제 바꿔보면 토크 컨트롤을 이제 저 에너지 게이지 같은 게 한 칸, 두 칸, 세 칸일수록 이제 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일 때 제일 약한 거, 뭐 나머지 뭐 파워나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좀 바꿔봤는데 어떨지 한번. 근데 이 바이크는 원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폭발적이어서 잘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계기판 오른쪽에 파란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불이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유저 모드에서 파란 불인데, 지금은 모드에 따라서 저 불이 바뀌는 걸로 제가 설정을 해놨나 보네요.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위치도 참 좋네요. 큼직하고요. 뭐 클래식하게 동그란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사다리꼴 형태가 사각지대 없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5단에 100km 정도 달리는데 스위스팟이 딱 여기인 것 같아요. 이 삑삑이가 에라네요. 경적 소리가 거의 뭐 슈퍼커브보다도 작은 수준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의외네요. 이거보다 더 우렁차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엔진은 146마력 최고 출력을 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엔진 회전 자체가 8,000, 6,000에서 8,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8,000까지 가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는 뭐 3단만 놓고 3단까지는 내가 제일 빠르게 달릴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서울에서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슈퍼카가 서 있어도 전혀 제 앞으로 안 나서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수치상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토키코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는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좀 터널에서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해보는데, 들어보시죠. 가속하다가 다운시프트 하면 익히 그 4기통 엔진 그런 소리가 아주 울려 퍼지는, 참 듣기 좋죠. 자주 하진 말아야죠. 브레이크 시스템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앞뒤 듀얼 채널 ABS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몇 번 ABS 터진 적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거리보다도 훨씬 일찍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120, 뒤 190mm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타이어의 그립 자체도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노면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번도 어떤 좀 접지에서 문제를 보이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옆으로 눕는 것도 되게 잘 눕네요. 그러니까 이 덩치에 이 출력에 내가 통제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 자체가 일단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신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살짝 달리면서 지금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콤팩트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좀 높게 앉아 있는 것 같은, 핸들 바가 자체가 좀 높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운전 피로는, 어떤 라이딩 할 적의 피로도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만큼 그만큼 라이더의 자세도 좀 높게 앉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뭐 좀 조종성에서는 더 편하게, 더 수월하게 와닿는 장점도 있겠지만, 엎드려 타는 걸 좀 좋아하는, 아니면 좀 더 땅에 가깝게 타는 걸 선호하는 라이더라면 그 부분이 좀 의외로 그 부분이 좀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터널을 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기판은 알아서 화면의 밝기를 조정해서 지금은 터널에 들어오니까 살짝 좀 밝아졌고요. 또 이제 바깥에 나가면 저 어둡기 밝기가 좀 떨어지는 또 똑똑한 계기판이 들어갔어요. 혼다가 네오 클래식이라는 컨셉트를 들고 나온 CB1000R을 시승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아주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처음엔 섬찟하기까지 했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도심에서 탄다고 그러면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만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투어를 가도 나무랄 데가 없겠는데요. 지극히 어떤 도심에서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쓸기만 하기에는 아까운, 여러모로 쓰기에 재밌는 모터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